2022년에 인텔 아이맥을 추천하는 이유와 추천하지 않는 이유. 이번 M1이나 M1 프로에는 돌아가는 게임들이 별로 없어서 좀 많이 별로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이 인텔 아이맥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나는 맥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가정하에서요. 여러분, 기하 반갑습니다. 기술지원TV의 기술지원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이맥을 구매하고 언박싱하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로부터 시간이 벌써 1년이 흘렀습니다. 사실 M1이 나온 시점만 하더라도 주변에서 이제 인텔 맥은 더 이상 사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호환성이라던가 당시 M1의 데스크탑 CPU 대비 좀 아쉬운 성능 때문에 이 27인치 아이맥을 구매했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완전 만족하면서 썼습니다. 그리고 M1 프로, M1 맥스가 나온 시점에도 인텔 맥을 사도 괜찮냐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당당하게 추천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모두에게는 아니고요. 그럼 지금부터 2022년에 인텔 아이맥을 추천하는 이유와 추천하지 않는 이유, 마지막으로 어떤 분들이 어떻게 구매하면 좋은지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디자인이라던가 스펙 이런 설명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많은 분들이 리뷰하시기도 했고, 그리고 출시된 지 1년이 넘었다 보니까 저보다 더 전문적인 분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해당 영상을 찾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제가 쓰는 거는 i7 1700K에 32GB의 램, 라데온 프로 5500XT 그래픽에 512GB SSD가 달린 고급형이고요. 여기서 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가로 추가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인텔 27인치 아이맥의 추천 포인트 첫 번째, 걱정 없는 호환성입니다. M1 맥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인텔 맥에서 사용되던 프로그램이나 플러그인들이 호환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걱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맥에서 일단 돌아만 간다면 호환성 없이 쓸 수 있는 게 장점이죠. 물론 요즘 M1 같은 경우에도 포토샵이라던가 프리미어 같은 어도비 프로그램들의 최적화가 잘 되다 보니까 예전만큼의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플러그인들이거든요. 이걸 만드는 제작사들이 그때그때 M1에 맞춰서 최적화를 잘 해준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아닌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M1에서 제대로 돌아갈지 걱정이다 하신 분들은 인텔 맥을 쓰시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천 포인트 두 번째, 다양한 포트입니다. 이 아이맥 27인치는 현재 출시한 M1 아이맥과는 다르게 정말 다양한 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후면에 USB-A 포트가 4개, 썬더볼트 3 포트가 2개, 이더넷 포트 하나, SD카드 리더기까지.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14인치 맥북 프로도 HDMI랑 SD카드 리더기가 있기는 하지만 USB-A 포트가 없어서 좀 아쉽거든요. 그런데 이 27인치 인텔 아이맥 같은 경우에는 A 포트도 넉넉하고 C타입 단자도 있어서 포트의 부족함을 그렇게 많이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게 뒤에 있다 보니까 사용하기는 번거로운 게 좀 단점이기는 하지만요. 세 번째 장점은 윈도우가 제대로 구동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거는 인텔 칩을 사용할 때 당연하던 장점이었지만, 요즘 그리고 앞으로는 인텔 맥만의 장점이 돼버렸죠. 물론 최근 패러렐즈를 통해서 M1에서도 윈도우를 어느 정도 구동할 수 있기는 하지만 사용성에 상당히 제한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인텔 아이맥 같은 경우에는 부트캠프를 활용해서 윈도우를 네이티브에 가깝게 구동할 수 있고, 공인인증서라던가 EXE 같은 맥에서 잘 안 되는 것들도 이 윈도우를 통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윈도우는 100% 네이티브 윈도우가 아니라서 뭔가 좀 부드럽게 굴러가지 않는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M1에 비해서는 확실히 원활하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인텔 아이맥을 사용할 때는 평소에 맥OS로 구동하다가 윈도우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을 해야 하면 부트캠프를 통해서 윈도우를 사용하고는 했습니다. 좀 약간 맥을 입문할 때 윈도우가 안 돼서 걱정이다 하시는 분들은 인텔 맥을 사용하는 것도 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번째 장점은 게임이 잘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사실 게임만 하실 거면 애초에 맥을 살 필요가 진짜 전혀 없죠. 하지만 작업을 주로 하면서 간간히 게임을 하실 분들이라면 인텔 아이맥이 그러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이 인텔 아이맥으로 작업을 하다가 DR라든가 배그를 좀 하고 싶으면 부트캠프를 통해 게임을 하고는 했습니다. 물론 제가 사용하는 그래픽카드 기준으로는 풀옵션이 나오지는 않아요. 한 100만원짜리 게이밍 노트북 정도의 그런 퍼포먼스가 나와주는데, 어차피 게임을 막 초고 사양으로 돌려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불편하지 않게만 좀 돌아가면 나는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딱히 게임 성능에 불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는 맥을 게임을 위해서 산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 안 됩니다. 사면 바보예요.
아무튼 이번 M1이나 M1 프로에는 돌아가는 게임들이 별로 없어서 좀 많이 별로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이 인텔 아이맥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나는 맥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가정하에서요. 이 외에도 인텔 아이맥이 좋은 점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베젤이 좀 많이 넓기는 한데 5K의 높은 해상도와 색 재현율을 자랑하는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현 시점에서 보기에도 정말 세련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현 시점 램 자가 교체가 가능한 몇 안 되는 맥입니다. 물론 인텔 맥미니와 맥 프로도 램 교체가 가능하지만 맥미니는 많이 까다롭고 맥 프로는 아시죠? 게다가 M1 맥 같은 경우에는 램 추가 비용이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런 M1 맥의 어마어마한 램 추가 비용이 고민이시라면 저렴하게, 그것도 무려 128기가까지 램 추가가 가능한 이 인텔 아이맥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인텔 아이맥, 정확히는 27인치 아이맥이 M1 맥에 비해서 가지는 장점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이거 바로 구매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말씀드린 장점이 좋은 건 맞습니다만 인텔 아이맥,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인텔 맥 라인업들은 앞으로 애플의 라인업에서 사실상 등장할 일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버려져도 이상할 게 없다는 거죠. 물론 앞으로 계속 쓸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애플 실리콘은 점점 더 발전을 해갈 거고 애플도 그거에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을 해나갈 거예요. 게다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M1 프로, 이거 가장 기본형인데 사실 이 정도만 돼도 제가 쓰고 있는 인텔 아이맥 고급형이랑 완전히 똑같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맞먹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호환성 문제만 없다면 굳이 인텔 아이맥을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잠깐!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혹은 발전할 것 같은 애플의 주식 투자를 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해외 주식 투자인 5월을 이용해 보세요. 저도 5월로부터 투자 지원금을 받고 현재 투자 중인데요. 비록 요즘 어려운 주식 시장이지만 위기가 기회인 만큼 주식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겠죠. 게다가 5월은 저 같은 주린이들이 효과적으로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특정 주식을 매수할 때 다른 주식을 매도하여 매수금을 충당할 수 있는 리밸런싱 기능을 지원하는데요. 이 리밸런싱이 매수할 때 바로 보이니까 다른 종목에서 얼마만큼 가져왔는지를 알 수 있어요. 손안에서 누구나 쉽게 해외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5월,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해외 주식 투자에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인텔 아이맥을 포함한 인텔 맥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M1 계열의 맥들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소음이나 발열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인텔 맥을 구매하는데 좀 많이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인텔 아이맥은 어떤 분들이 사시는 게 좋냐면 내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호환성이 좀 많이 걸린다, 윈도우도 반드시 구동해야 된다, 그리고 게임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가끔 한다, 그리고 좀 적당히는 돌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전히 예쁜 디자인과 쩌는 디스플레이에 올인원 데스크탑, 그러니까 올인원 아이맥을 가지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구매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하지만 절대 현재 판매되고 있는 인텔 맥들은 새 걸로 절대 사지 마세요. 제가 사용하는 아이맥 고급형을 포함해서 뭐 기본형, 그리고 맥미니 인텔 버전, 이런 거는 새 걸로 사지 마시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인텔 맥을 새 걸로 사는 건 진짜 좀 많이 아니에요. 현재 당근마켓에 중고 매물 괜찮은 거 많으니까 그거 보시고 좀 약간 현금만 좀 충분하다 하시다면 그걸로 구매하시는 거를 저는 권장드립니다. 나는 근데 현금이 그 정도로 없어가지고 카드로 사야 되는데 하시는 분들이라면 절대 애플 공홈에서 사지 마시고요. 뭐 오픈마켓이라든가 쿠팡 이런 데서 할인을 진짜 많이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한 20% 30% 이상 할 때, 그때 구매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아마 좀 재고떨이 개념으로 새 제품들이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노려서 사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새 거를 굳이 무조건 사야 한다면 말이죠. 자, 지금까지 1년간의 27인치 인텔 아이맥 사용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M1 계열보다 이 인텔 맥이 좋은 점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현 시점에서 좀 약간 구매에 주저되는 점, 어떤 분들이 어떻게 구매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어디까지나 이건 저라는 개인의 주관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참고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 이렇게 M1 프로가 탑재된 14인치 맥북 프로로 넘어왔는데요. 확실히 요즘 애플의 이 칩셋 설계 능력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나중에 후기로 꼭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기술지원TV의 기술지원이었습니다. 그럼 전자 제품 모두 잘 쓰세요. 기뻐!